자, 이곳은 바닷가인데요. 경남 거제시입니다. 경남 거제시의 아주 평화로운 바닷가 해안도로인데요. 이곳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가겠습니다. 예, 해안도로 잘 가고 있죠. 왕복 2차로 도로 잘 가고 있는데, 네. 우와, 이런. 아니, 저 차가, 보세요. 지금 보이나요? 밑에서 올라오는 게? 지금 여기는 있어요. 근데 저기 안 보입니다. 운전자 눈에. 저 차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건가요? 저 차가 왜 그랬을까요? 내려갈래다가 아예 저 재미없다 다시 올라온 걸까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안 보여요. 불박차 속도 지금 43, 44로 가고 있는데요. 내려갔던 차 다시 올라오네요. 불법 유턴이네. 이야, 여기서는 안 돌아지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제 생각할 때 저로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 길에 내려갔다가 여기서 돌아와갖고, 예, 불법 유턴하려고. 그런데 이 사고를요, 우리 보험사에서는 9대1 또는 8대2까지 해보겠다. 우리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는 60대 40이래요. 이야, 상대 측 60대 40. 제가 화를 승질 팍 냈더니, 쏘리. 80대 20, 80대 20. 그래서 지금 상대 측에서 80대 20까지는 올라왔대요. 우리 보험사는 9대1, 8대2까지는 해보겠다? 저는요, 이거 100대 0 아닙니까? 저는 100대 0 주장하고 상대는 80대 20 주장하는데요. 그럼 분심이 가세요. 저거 분심이 뭐하러 가요? 곧바로 소송 가세요. 분심이 가면 100대 0도 100대 0 아닌 걸로 바뀌어요. 예. 분심이 가면 이상하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100대 0이 됐는데 100대 0 아닌 걸로 바뀌어서 그래서 뒤늦게 소송 가면은 분심에서 맞다. 그런 소액 판사님. 네. 그 소액 사건의 판사님들이 1심 판사, 분심 있고, 맞다. 그대로 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분심이는 안 가는 게 좋아요. 물론 분심이 안 가고 곧바로 소송 가도 그래도 이상한 판결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뭐하러 분심이 갑니까? 곧바로 소송 가죠. 그러나 상대 측에서 끝까지 분심이 가자. 나 소송 곧바로 안 가. 그러면 소심위까지는 가야 돼요. 소심위까지 갔다가 거기서 2신청 하지 마세요. 재심이 갈 필요 없어요. 억지로 소심이 가더라도 그 다음에 바로 소송 가면 됩니다. 보험사가 재심위까지 가야 돼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네, 억지로 소심위까지는 끌려갈 수도 있지만 거기서 곧바로 소송 가야. 지금 곧바로 소송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대 0입니까? 80대 20입니까? 그 중간입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저기서는 불법 유턴할 수가 없지요. 불법 유턴할 수 없는데 저기서 갑자기 유턴하러 들어왔어요. 자기는 유턴 아니라고 주장하겠죠. 예, 내가 그냥 내가 합류 들어오는데 내가 좀 급히 꺾었어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은 80대 20이라는 분 계십니다. 예, 2%. 98%는 100대 0입니다. 근데 법원에 가도 100대 0 아니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판사님들이 전국에 몇 분이나 되나요? 한 3, 4천도 내잖아요? 그러니까 100대 0 아니라고 볼 판사분도 계세요. 있을 거예요. 네,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저 차가 지금 불법 유턴이 아니고 만약에 쭉 가는 거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차가 이쪽으로 갔으면은 내가 빵 하면서 내가 피할 수 있죠. 근데 이 차가 이쪽으로 꺾고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불박차 속도는 보세요. 네, 지금은 32였고요. 조금 전에는 불박차 속도도 빠르지 45. 네, 45 정도로 가고 있었어요. 46. 네, 40. 예. 불박차가 60%에서 44, 40으로 가고 있었는데 저렇게 꺾어도 저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저거는 100대 0이 오겠죠. 예. 법원에 가도 100대 0 안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그 판결이 잘못된 거겠죠. 100대 0이야 옳지요. 그지요? 아직도 차로 변경 사고는 100대 0은 없다. 보험사 파란책 도표 252A에서 차로 변경 중 사고는 70대 30에 시작한다. 거기서
거기서 깜빡이 안 켰으면 80대 20. 그리고 너무 심하면 90대 10까지는 해주지만 100대형은 없다라고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요거는 약 한 2년 전 건데요. 2018년도 그때만 하더라도 2018년 12월 사고예요. 그때요. 아이고 우기고 보는 경우 무진장 많았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 산닥치에서 100대형은 아니다. 쌍방가실이다. 불박사 잘못 있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영상인지 보시겠습니다.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정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카 캐리어가 어떻게 들어오나 보세요. 카 캐리어가 그냥 가네? 그냥 가 따라. 저 왜 저래? 저 그냥 가. 예, 경찰에 신고해. 잡았어요. 네, 나중에 찾았어요. 찾았는데요. 지금 저 차가 어떻게 들어오나 보세요. 여기서 이때 요 깜빡이 들어오네요. 이제 이야 깜빡이 없다가요. 깜빡이가 여기 요거 이거 보이나요? 아니 설령 깜빡이 켰다 하더라도 저기를 어떻게 밀고 들어와요? 저 사고를 보험사에서 100대형은 인정 못한다. 그 도표 252 이거 없애야 돼요. 도표 찾아볼게요. 제발 좀 이거 없앱시다. 도표 252 아주 유명한 거예요. 여기에 보세요. 이게 70대 30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사는 이 파란 책에 의해서 저걸 보고 배웠으니 자 똑같지 않느냐. 가는데 쭉 들어왔지 않느냐. 이게 70대 30이야. 저 도표 252는 찢어 버립시다. 그리고 저렇게 큰 차는 부딪힌 거 몰랐겠죠? 그 뺑소니는 아니에요. 네, 모르고 갔으니까요. 다만 제발 말도 안 되는 소리. 도표 252는 우리 기억에서 지워버리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사 그 책에 있는 거 찢어 버리세요. 불박차는 2차로 정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앞에 신호는 녹색이에요. 정상 잘 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시죠. 잘 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잘 가고 있었는데 이런 정신이 없어요. 아이고. 잘 가고 있었는데요. 상대차가 갑자기 때려요. 상대차 어디서 때렸나요? 자, 내가 2차로 잘 가고 있었는데요. 2차로 잘 가고 처음에는 상대차가 없었죠. 없어요. 근데 1차로는 좀 차가 좀 정체되네요. 앞에 뭐가 왜 안 가죠? 자,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차들이 막히는군요. 예, 신호대기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2차가 들어와요. 들어오더니 여기에서 깜빡이도 없이 여기에서 이렇게 예, 갑자기 뭐가 들어오니까 정신이 없죠. 나를 팍 치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뭐야 그러면서 쾅쾅 이 사고를 보험사에서 뭐라 그럴까요? 저는 그 차량에 깜빡이 켰어도 100대형이죠. 깜빡이 켰어도 깜빡이 뒤에서 쑥 들어와 팍 어떻게 피해요? 상대 보험사는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70대 3 또는 8대 2. 아니 보험사는 도대체 언제까지 박해역 부르고 있었어요. 또 차로 변경 중일 때는 7대 3에서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깜빡이 안 켰나요? 죄송해요. 8대 2까지 해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변호사님의 몇 대 몇을 즐겨보고 있는데요. 이거 피할 수도 없잖아요. 피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잖아요. 이거 100대형 아닌가요? 아니 이거는 100대형이 아니라 500대형, 800대형, 1000대형, 만대형. 아이고. 참. 혹시 또 어떤 분들은요. 저럴 때 왜 저를 누가 쾅 들이받으면 브레이크 꾹 잡지 왜 브레이크를 놓쳐갖고 콱콱 돌았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 예상 못해 퍽 치면 정신없잖아요. 따라서 1차 사고뿐만 아니라 2차, 3차, 4차까지
전부 다 갑자기 쑥 들어온 차가 그 차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죠. 제발 차로 변경할 때는요. 차로 변경할 때는 급하게 하지 마시고 깜빡이 미리 켜고 옆철에 차가 없을 때 없는 걸 확인하고 들어와야 돼요. 들어올 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닐 뻔 들어가랬는데 이게 뭡니까? 여기에서 없었어요. 저 차가 없었는데 이제 조금 보이네요. 이건 지금 보이는 거죠. 조금 전에 없었잖아요. 내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들어오더니 깜빡이 없잖아요. 이런 제발 이 도로는 내가 전세 낸 게 아닙니다. 이 사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2014년도 사고입니다. 저 때는요, 저런 거 무조건 70대 30, 80대 20 그랬어요. 이제는 안 그러겠죠? 2014년도만 해도 블랙박스 나온 지 이제 얼마 안 되고 보급이 많이 안 될 때였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보험사에서 우기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2020년 말입니다. 이게 6년 전이니까 보험사가 헛소리 하더라도 아유 그래 그렇게 배웠으니까 어쩔 수 없지. 지금 이런 소리 하면은 아이고 욕을 태바가지로 먹겠죠. 욕을. 이제는 안 그럴 겁니다. 이제는 이런 걸 7대 3, 8대 얘기하면은 아유 빙빙맨 이런 소리 들을 겁니다. 그래서 택도 안 되는 소리. 자 이것도 집어넣은 저런 사고를 보험사가 도표 252에 의해서 70대 30이 시작한다. 그래서 80대 20이다. 맨날 그런 소리 하니까 맨날 혼나는 거예요. 보험사가요. 그래서 손보협회가 이건 안 되겠다. 우리가 너무 심했다. 우리가 백대형 인정할 건 인정하자. 그래서 지금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을까요? 바꾼 거 보시죠. 이렇게. 저렇게 정체된 데서 나오는 거. 이거는 이제 100대0 하자. 이거는 이제 100대0. 예전에는 무조건 되고 뒤에서 치고 돌아도 10대 3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옛날에 그랬어요. 예. 이제는 고쳤습니다. 이제는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잊지 못하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70대 30의 추억을 하면서 아직도 가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대 0은 100대 0입니다. 왕복 2차로 도로 중앙선 있는 길입니다. 저런 길을 갈 때 시골길 가면은 양옆으로 농로길이 있어요. 농로가 길이죠. 농로. 근데 보통 우리 농로길 그래요. 역전 앞 이런 표현 하듯이요. 역전이 역 앞이죠. 근데 역전 앞 농로. 근데 농로길. 하여튼 농로. 양옆으로 좁은 농로가 이어집니다. 또 마을 진입로도 조그만 게 있고요. 이런 곳 그래서 시골길 갈 때는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보시죠. 아이쿠. 자 여기서요. 보이나요? 이분은 아주 그냥 흥겹게 노래 부르시며 가는데요. 자 여기서 가는데 농로가 저 밑에 있었어요. 이 아래서 올라와요. 오토바이가. 미리 안 보였어요. 이제 늦었죠. 이제 여기서 급히 브레이크 잡아보지만 오토바이 할아버지 다행히 많이 다치진 않으셨어요. 찰과상 타박상 한 2주. 나는 넓은 길. 오토바이는 좁은 길이죠. 농로. 좁은 길에서. 여기가 이제 마을 진입로예요. 마을 진입로 있고 그다음에 이쪽은 농로고.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경찰에서 그러더래요. 이게 넓은 길도 좁은 길이긴 한데 근데 상대가 바퀴 2개 달린 오토바이라서 그래서 과실 비율이 불박차한테 불리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불리해질 게 뭐 있어요? 상대가 좁은 데서 쑥 올라왔고 내가 넓은 길 가는데요. 당연히 넓은 길 우선이 있죠.
그럼 100대 0일까요? 안 보였던 오토바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100대 0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곳은 이렇게 정선이 있고요. 중앙선이 끊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울도 있어요. 이 거울이 나는 안 보여요. 이건 여기서 나오는 차가 보는 거예요. 예, 나는 이게 안 보입니다. 하지만 도로 구조가 이렇게 중앙선이 끊어져 있고 이런 것은 교차로라는 거죠. 이 정선이 있다는 교차로라는 겁니다. 이쪽으로 또 이쪽으로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진행할 때는 혹시에 대비해서 속도를 좀 줄여야 되겠죠? 속도를 살짝 줄이면서 혹시 모르니까 빵! 한번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토바이가 가해 차량이죠. 하지만 자동차에게도 일부 잘못 어느 정도일까요? 한 20%? 많으면 30%. 이것이 신호등이 있어서 신호등에 따라 쭉 가는데 이렇게 됐다면 그럼 100대 0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중앙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면 그럼 100대 0이에요. 근데 중앙선이 끊어진 곳 이런 것은 미리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안 보여서 갑자기 툭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을길에서 툭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속도를 살짝 줄이면서 빵! 시골길 다니실 때는 언제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항상 조심하십시오. 지역이 어딘지 제가 밝히고 싶은데요. 지역을 밝힐 수 없는 것은 가족분들이 아이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빠가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다가 저런 일을 당하셨네. 그러면 가족들이 너무나 슬플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지역을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바닷가입니다. 바닷가고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서 바닷가가 한번 나왔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갑니다. 다시 일정 소화하지 말고 빨리 70도 내려요. 야 하지 말고 내려요. 나는 엄마 배에서 뭘 배웠니? 야 욕하지 마시고 해. 개새끼야. 욕하지 마세요. 야 이 개새끼야. 욕하지 말라고요. 좀 쳐봐봐. 뭐예요? 어디에 보였니? 가겠습니다. 뭐 배웠니? 가겠습니다. 노인네 아니에요. 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뒷사람이요. 가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둘, 가겠습니다. 셋,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있을까? 하나, 둘, 세울게요. 하나, 세울게요. 둘, 세웁니다. 셋, 세웁니다. 왜 있습니까? 진짜 세우자고요. 세워. 왜 있습니까? 세우자고요. 지금 차 가려주게요. 차 가고 있어요. 예. 또 이제 주먹으로 때립니다. 또 주먹으로. 네, 차는 가고 있어요. 경찰차 바로 앞에 있네요. 예. 노인네라고 그러셨죠? 음성 변조해서 그렇고요. 나이가 몇 살인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이가 40대 중반이래요. 예. 엄마 뱃속에서 뭘 배웠니? 피해자의 형님이 저한테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나이를 물어봤어요. 전 이럴 때 항상 도대체 그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40대 중반이래요. 저 앞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도 40대 가장입니다. 너 엄마 뱃속에서 뭘 배웠니? 3주 진단 나왔어요. 진짜 무차별하게 구둣발로 저렇게 차가 가고 있어요. 가는데 이렇게 보면 사고 납니다. 이러지 마이소. 사고 납니다. 저거 사고 났으면 저러다 핸들 놓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서 저렇게 때리는데도 사고 안 나려고 핸들 탁 잡고. 아니 핸들이라도 없으면 막기라도 하죠. 근데 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서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에 대해서는 특가법에서
폭행 협박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다쳤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벌금형 없어요. 저 사람 3년형 받아야 돼요. 전과 없고 술 취해서 술 취해서 실수한 거고 많이 다치지 않았고 나중에 뭐 합의나 공탁하고 그러면 징역 1년 6월에 2년 또는 징역 1년에 뭐 3년 집행유예 되겠죠. 이 상태에서 그냥 집행유예 되겠습니까? 저거 실형 선고에 마땅하지 않습니까? 실형 3년 선고될 기본이 3년 이상이에요. 구속해야죠. 근데 경찰에서 불구속으로 검찰로 넘겼대요. 만약에 저 담당 경찰관이 자기 동생이 이렇게 맞았으면은 그래 3주 진다니까 불구속 그래 이건 당연히 불구속이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 신문사 기자가 경찰에 연락을 했대 했더니 아니 뭐 검찰에서 판단하겠죠. 검찰에서 아니 경찰에서 영장 신청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장 신청했다가 기각이 됐다 그러면은 아이고 그래 위에서 기각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위에서 증거인멸 우려 없고 도주 우려 없다. 그래서 영장 기각했으면은 그럼 그렇다. 아유 그래. 그러나 일단 영장 신청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모 신문사 기자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경찰에서 불구속으로 해서 검찰로 넘겼다면서요? 그랬더니 네, 저희들 경찰에서 확인해 봤는데요. 경찰에서는요, 뭐 검찰에서 알아서 하겠죠. 그런데요. 왜 경찰에서 왜 안 해? 경찰에서 구속을 해서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술 취해서 실수했다고요? 술 취한 사람이 야, 네 엄마 뱃속에서 뭘 배웠노? 예? 엄마 뱃속에서 뭘 배웠노? 엄마 뱃속에서 뭘 배웠니? 그러면서 또 가니까 세워. 하나, 둘, 셋. 물론 멀쩡하면 저렇게 안 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폭과의 전쟁을 그래서 이제 주치 감경 안 한다. 심신미약 감경 안 한다. 이제는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해야 된다.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다가 이제 다시 슬그머니 술 취했으니까 뭐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 사람 뭐 사는 곳 일정하고 도망갈 사람 아니고 그리고 다 시인하고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 증거인멸 우려 없고 도주 우려 없다. 저런 거 불구속. 그럼 우리는 계속 저 택시 하시는 분들은 동네 북처럼 두들겨 맞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저런 거는 본보기로 구속시켜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거 구속 안 되니까 그래 지난번에 나보다 더 심한 것도 구속 안 됐어. 나도 불구속 되겠지 뭐. 그래 뭐 나도 집행유예 되지 뭐. 일벌 백계 차원에서요. 이거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제 요번 주 토요일 날인가 금요일인가 SBS에서 요 취재 들어갈 거고요. 또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또 연락이 왔었고요. 여기저기서 연락이 옵니다. 저는 구속시켰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구속하려고 그랬는데 법원에 가서 영장이 기각됐다 그러면 법원에서 판사가 네, 형사합의할 시간적 여유 드리겠습니다. 예, 형사합의를 해서 노력하십시오. 뭐 그거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제가 듣기로는 경찰에서 곧바로 검찰로 넘겼대요. 저한테 올라온 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네가 뭐 배웠노? 네. 40대 중반으로 보이고요. 나이는. 그리고 이게 언제 사고냐면요. 11월 16일 거예요. 11월 16일 밤 12시 가까이 됐을 때예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거 하나 더 이런까지 여쭤봐도 되나 싶지만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경찰에 문의해보니 검찰에 넘겼다고 하는데 16일 사고를요. 24일 날 이미 넘겼대요. 일주일 만에. 피해자 조사하고 가해자 조사하고 더 이상 조사할 것 없다. 넘길 게 아니라 영장 신청했었어야지. 구속영장을요. 제가 볼 때는 참. 그래서 지금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에서 영장 신청하지 않았던 거를 검찰에서 영장 청구 안 합니다. 잘 안 합니다. 생뚱맞잖아요. 이미 식었잖아요. 따뜻할 때 영장 신청했어야 되는데. 근데 모르죠. 이제 여론에서 들끓고 일어나면 그럼 뒤늦게 영장 청구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검사한테 구속해 주세요라고 하는 건 영장 신청이고요. 구속 신청이고요. 검사가 판사한테 구속해 주세요 하는 것은 영장 청구입니다. 저는 영장 신청은 했었어야 옳겠다는 생각인데요. 그러나 경찰관 분들이 보실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한 거 우리 맨날 봐. 이게 뭐 별거라고. 그래서 그냥 불구속으로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사고 구속수사함이 마땅하다는 전 개인적인 생각이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유리창이에요. 앞유리창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보시죠. 왜 그랬을까요? 또 한 번 던지네요. 예, 뭐죠? 아가씨가 뭘 확 던졌어요. 뭘 던졌을까요? 이곳은 인도 밖에 건물 주차구역입니다. 불법 주차도 아니에요. 근데 뭘 확 던지고 가요? 왜 그랬을까요? CCTV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저 뒤에 사람이 걸어와요. 여기 주차구역입니다. 요 안쪽은. 이쪽이요. 네, 주차구역에 있었어요. 저기서 사람 걸어오죠? 예, 사람이 걸어옵니다. 걸어오는데요. 지나가다가요. 좀 술을 한잔 한 것 같아요. 자, 여기 지나가다가 괜히 남의 사이드 미러를 만지다가 자기 들고 가던 걸 뭘 떨어뜨렸어요. 네. 뭔가 서류인지, 리포트인지, 뭔가 복사물인지, 뭔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죠? 자, 그걸 갖다 또 챙기는데도 시간이 걸리네요. 됐어요. 아이쿠! 괜히, 뭐라 그랬네, 저 차가? 저 차 뭐라고 얘기 안 했어요. 몇 시예요? 새벽 2시? 네, 새벽 2시랍니다. 새벽 2시에 불박차는 제네시스 G70 2020년식 뽑은 지 얼마 안 돼요. 네, 1년도 안 됐답니다. 새벽 1시 40분이네요. 네. 뭐야? 화분이네. 화분을 들고 와요? 화분을 들고 와서 뭐 하겠다는 거야? 술에 좀 취한 것 같은데 힘이 여기서 이야 투원반처럼 마치 해머 던지듯이 그 다음에 또 그냥 안 가네요. 앞으로 오네요. 앞으로 와서 이야 걸음을 잘 못 걸어요. 술 많이 취했어요. 아니 차가 뭐라고 그랬다고. 손 탈탈 털고 탁탁 털고 도대체 뭔지 또 던지네. 화가 많이 났나 봐요. 저 차가 뭘 잘못했죠? 그렇게 하고 디스어피어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몸을 못 가누네요. 예.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 CCTV를 쭉 추적하면 찾을 수 있겠죠? 예. 경찰이 찾아야 되겠죠? 찾아줘야 되겠죠? 잡아야 되겠죠?
만약 범인이 잡혀서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재물손괴죄 성립이 되나요? 당연하죠. 아니 술에 취한 사람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기억이 안 나, 자기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완전히 그냥 몸을 못 가눌 정도다. 그러면 저걸 집어 던질 수 있겠어요? 뭔가가 자기 기분 나쁘니까 딱 들고 가서 집어 던지고 또 집어 던지고 술에 취해서 조금 판단력이 흐려졌을 뿐이지 저것은 처벌됩니다. 옛날에는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일 때 반을 깎아줬어요. 반드시 깎아줬어요. 필요적 감경이에요. 지금은 깎아줄 수도 있고 안 깎아줄 수도 있어요. 저거는 그냥 재물손괴죄가 아니고 재물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요. 근데 저거는 화분 위험하잖아요. 흙이 들어있는 무겁잖아요. 그거 위험한 걸로 차를 때렸어요. 그래서 차가 많이 망가졌어요. 특수손괴죄입니다. 특수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범인이 잡히지 않는다면 아유 저 잡아야죠. 예, 잡아야죠. 경찰이 저거 못 잡겠어요? 얼굴이 선명한데요? CCTV 보고 쭉쭉쭉 찾아가면 저거 못 잡겠어요? 그리고 이 영상이 앞으로 이제 많은들 보시겠죠. 자수하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자수하세요. 차 싹 수리해 주시고요. 만약에 못 찾으면은 그때는 자차 보험부 처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저걸 못 잡아요. 아유 찾습니다. 다만 한문철 TV에는 지역은 쓰지 않겠습니다. 날짜만 쓰겠습니다. 근데 본인이 친구들이 보고 야 너 같아. 얼굴은 가르치면 자수하세요. 합의 시 정신적 피해 보상도 요구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명예가 훼손됐을 때 그때는 위자료,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물건이 망가졌을 때는 물건만 원상복구해주면 돼요. 고쳐주면 돼요. 위자료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물사고에 대해서 위자료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차만 고쳐주면 되나요? 괘씸하잖아요. 이건 과실이 아니잖아요. 고의잖아요. 고의, 특수재물손괴죄예요. 형사처벌 받아야 돼요. 합의가 되면은 처벌이 낮아지고요. 합의 안 되면은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낮게 또는 제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정말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혹시 기소유예 가능성을 생각한다 그러면 합의를 해야 되겠죠? 그럼 차 고쳐주고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그러면서 형사합의금. 상대가 형사합의 해달라고 찾아오면은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 정신적 위자료 받아야 되겠다. 민사소송 하서는 그건 인정받지 않아요.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명예가 손상됐을 때 거기만 위자료 인정되고요. 요거는 내가 위자료 정신적 손해를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대물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아주 예외적으로 살아가는 연인이 나한테 마지막으로 남겨준 차인데요. 연인은 떠나갔어요. 연인이 정말 힘겹게 나한테 차를 하나만 나한테 선물해주고 그 연인은 영화 속에서 나오는 백혈병 이런 식으로 떠나갔어요. 가면서 마지막으로 난 준 선물이 이거예요. 그래서 난 이 차를 볼 때마다 맨날 그 연인을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 근데 그 차를 누가 박살냈어요. 그랬을 때는 요거는 위자료 줘야 되겠다. 너무나 가슴 아프다, 애틋하다. 그런 판례가 일본에서 옛날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옛날 이야기고요. 기본적으로 재물이 망가진 것에 대해서는 위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빨리 찾아가서 빨리 가서 자수하고 빨리 차 고쳐주고 빨리 형사합의하십시오. 처벌이 무겁습니다. 특수재물손괴입니다. 술을 많이 드시더라도 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면은 혼자 다니지 마세요. 집에서 드세요. 집에서요. 그리고 내가 힘들면 누구 보고 날 좀 챙겨달라고 그러세요. 혼자 다니면 저런 실수를 합니다.